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남은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노인 전문 병원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뼈는 소리 없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시큰하거나 허리가 자주 아프고 손목에 멍이 쉽게 들고 예전보다 키가 줄어든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로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합니다. 그것은 뼈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78세 김정순 어르신은 매일 산책을 하시고 우유도 하루도 빼먹지 않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집 앞에서 살짝 미끄러졌을 뿐인데 고관절이 부러졌고 그 이후 회복이 너무 더뎌 결국 혼자 걷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고관절 골절 환자의 3명 중 1명은 2년 안에 합병증으로 사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 무서운 현실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병원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그러나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하는 뼈 건강의 진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유보다 10배 강력한 음식들, 뼈가 살아나는 생활 루틴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뼈가 다시 살아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영상을 중간에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뼈는 조용히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조용히 아무런 신호도 없이 뼈가 약해지는 걸까요? 사실 뼈는 돌처럼 단단하고 고정된 구조물이 아닙니다. 뼈는 매일 새로 만들어지고 매일 조금씩 부서집니다. 이 과정을 의학적으로 뼈 리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세포가 있습니다. 하나는 낡은 뼈를 녹여 없애는 파골세포, 다른 하나는 새로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입니다. 이 둘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뼈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이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파골세포의 속도가 조골세포보다 훨씬 더 빨라지면서 뼈는 재생되기 전에 먼저 사라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바로 이때부터 뼈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장에서 칼슘을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느끼기도 전에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계단을 내려가다 삐끗하거나 가볍게 넘어졌을 뿐인데 생각지도 못한 큰 골절이 생깁니다. 이 과정을 제가 82세 박영우 어르신을 통해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분은 평생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고 하루에 1시간씩 산책하던 분이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항상 정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허리가 계속 아프다며 병원을 찾으셨고 MRI 검사 결과 척추 압박골절이 발견되었습니다. 넘어진 적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짠 음식을 즐기셨고 우유 외에 다른 칼슘 음식은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햇빛 노출이 부족했고 커피를 하루 3잔씩 마시셨습니다. 그렇게 뼈는 매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고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심합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침묵 속에서 뼈는 하루하루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우유도 마시고 있는데 왜 자꾸 뼈가 약해질까? 그 해답은 바로 다음에서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질문 기억하시죠? 나는 매일 우유도 마시는데 왜 자꾸 뼈가 약해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25년 동안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흡수되느냐입니다. 우유 한 컵에는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 중 약 30%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즉, 하루에 3컵을 마셔도
실제로 흡수되는 칼슘은 고작 180mg 수준입니다. 그런데 노인에게 필요한 칼슘량은 하루 1200mg입니다. 이걸 전부 우유로만 채우려면 하루에 5~6컵씩 마셔야 하죠. 현실적으로 어려운 양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칼슘이 장에서 녹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 운반 단백질도 생성되지 않아서 뼈로 이동하지도 못합니다. 즉, 들어오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여기에 덧붙여 짠 음식, 커피, 탄산음료, 단백질 부족 같은 잘못된 습관까지 겹치면 우리는 먹는 대로 뼈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먹는 족족 빠져나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리 좋은 칼슘 음식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유보다 흡수율이 더 높고 실제로 뼈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없을까? 그 해답은 제 환자들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식단을 바꿨을 뿐인데 골밀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실제로 권했던, 그리고 효과를 눈으로 확인했던 우유보다 10배 강력한 5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뼈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무너졌던 구조를 회복시키는 생명줄 같은 음식입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멸치입니다. 바로 멸치를 통째로 갈아서 만든 멸치가루입니다. 멸치는 원래 칼슘이 풍부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끼당 약 2000mg의 칼슘이 들어있으니 우유보다 10배가 넘는 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딱딱하고 짜서 많은 어르신들이 자주 드시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멸치를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든 형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입자가 작아져 장에서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고 치아가 약한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멸치가루에는 칼슘뿐 아니라 단백질, 마그네슘, 오메가3, 콜라겐 형성 성분도 함께 들어있어 뼈를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에게 권한 섭취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밥 한 공기에 멸치가루 2스푼, 들기름 1스푼, 통깨 약간, 그리고 반숙계란 하나를 넣고 김과 함께 비벼 드시는 겁니다. 이 한 끼만으로도 300mg 이상의 칼슘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식물성 칼슘의 왕 케일입니다. 시금치보다 칼슘 흡수율이 무려 10배 이상 높습니다. 게다가 비타민 K, C,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뼈 형성과 콜라겐 유지에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윤희 어르신은 무릎과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식단에 K를 매일 2장씩 추가한 것만으로도 3개월 만에 통증이 줄고 골밀도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섭취법도 간단합니다. K를 살짝 데쳐 들깨가루와 들기름으로 무쳐 드시거나 된장국에 넣어 드시면 위장 부담도 적고 흡수율도 높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어르신들이 가장 쉽게 챙기실 수 있는 강화치즈입니다. 하루 한 장만으로도 300, 500mg의 칼슘을 공급할 수 있으며 우유보다 흡수율이 40, 50%까지 높기 때문에 뼈에 직접 도움이 됩니다. 치즈는 숙성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변하면서 칼슘과 결합된 형태로 흡수가 더욱 잘 됩니다. 물론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하루 한 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브로콜리, 방울토마토, 올리브유와 함께 샐러드로 드시는 것입니다. 레몬즙을 곁들이면 칼슘 흡수가 더욱 높아집니다. 이제 남은 두 가지 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하다고 하시는데요. 그분들을 위한 최고의 대안이 바로 다음에 등장합니다. 바로 네 번째 음식은 많은 어르신들이 우유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 강화 두유입니다. 요즘에는 칼슘이 강화된 두유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하루 한 컵으로도 150, 200mg의 칼슘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두유는 유당이 없어 속이 편안하고 특히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폐경 이후 여성의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하여 파골세포의 폭주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섭취 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두유 안에 칼슘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마시기 전에 반드시 흔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특히 중요합니다. 추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커피 대신 강화 두유 한 잔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하루 칼슘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익숙하지만 잘 활용되지 않는 강화 두부입니다. 두부는 단백질 공급원으로도 훌륭하지만 칼슘 강화 제품이라면 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강화 두부 반모에는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 우유 한 잔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두부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어 어르신들이 가장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단백질, 칼슘, 이소플라본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 뼈와 근육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완벽한 식재료입니다. 가장 좋은 조합은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조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나 파프리카, 배추와 함께 찌개나 들깨탕으로 끓이면 칼슘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렇게 5가지 음식만 잘 활용해도 뼈는 분명히 반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구는 좋아지고 누구는 그대로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먹느냐와 어떻게 생활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수천 명의 환자에게 직접 적용해보고 가장 효과가 컸던 뼈를 살리는 아침 골든 루틴 5가지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루틴은 비타민 D를 충분히 받는 것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고 뼈로 운반되는데 꼭 필요한 운반자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칼슘을 섭취해도 뼈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햇빛을 통해 자연스럽게 비타민 D를 얻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 손등, 얼굴, 팔뚝 정도만 10-15분 노출해도 충분합니다. 창문을 사이에 두면 효과가 없으니 반드시 직접 피부에 닿아야 합니다. 외출이 어려운 분들은 계란 노른자, 고등어, 연어, 강화 비타민 D 제품으로도 보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루틴은 산성식품과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칼슘은 산성 환경에서 더 잘 녹아 흡수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위산이 줄어드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조합이 특히 중요합니다. 추천 조합은 매우 간단합니다. 레몬즙 1스푼, 사과식초 1티스푼, 혹은 귤이나 풋고추, 파프리카 몇 조각을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40-7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루틴은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뼈는 돌덩이가 아닙니다. 뼈의 약 30%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 구조로 되어 있으며 칼슘은 이 콜라겐 위에 붙어서 뼈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칼슘이 붙을 자리가 없어 뼈는 약해지고 구멍이 많아집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단백질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 단백질이 더 중요합니다. 계란 2개, 두유 1잔, 두부 반모, 치즈 1장 등으로 하루 약 20기의 단백질을 아침에 챙기면 뼈와 근육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백질을 아침에 충분히 섭취하면 낙상 위험이 3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네 번째, 다섯 번째 루틴은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별다른 준비 없이도 단 10분만 투자하면 뼈는 분명히 반응합니다. 네 번째 루틴은 나트륨과 카페인을 줄이는 습관입니다. 짠 음식을 자주 먹으면 소변을 통해 칼슘이 함께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페인은 장에서 칼슘 흡수 통로를 일시적으로 닫아버리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 어르신들의 식습관을 보면 김치, 국물 요리,
젓갈 등 나트륨이 높은 음식이 많고 하루 2, 3잔의 커피를 즐기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런 식습관이 뼈를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 3가지만 바꿔보세요. 국물은 절반만 드시기, 커피는 하루 한 잔으로 줄이기, 전체 간을 20%만 줄이기.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칼슘 배출량이 최대 25%까지 줄어들고 무릎과 허리의 부담도 눈에 띄게 가벼워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5번째 루틴은 매일 아침 10분 가벼운 움직임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뼈는 움직일 때 자극을 받아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극을 기계적 스트레스 메카니컬 스트레스라고 부르며 조골세포의 활동을 촉진해 뼈 생성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어르신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발 뒤꿈치 들기 30회,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15회, 계단 1층 오르기, 빠르게 걷기 10분. 이러한 가벼운 동작만으로도 균형감 향상, 낙상 위험 감소, 골절 예방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께 이 루틴을 적용했고 대부분 3개월 이내에 허리 통증 감소, 골밀도 상승, 자신감 회복이라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뼈를 회복시키는 5가지 황금 아침 루틴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루틴들을 실제로 어떤 식단과 함께 실천하면 좋을까요? 이제부터는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과 함께 직접 설계한 하루 3끼 식단 예시를 통해 실생활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식단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침은 하루 중 뼈 회복이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비타민 D 합성, 단백질 흡수, 칼슘 이동 속도가 이 시간에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아침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칼슘 강화 치즈 1장, 달걀 2개, 방울토마토, 몇 알 더하기 올리브 오일 약간, 강화 두유 1컵, 사과 반쪽, 계란은 오믈렛 형태로 만들어 치즈와 함께 부쳐 드시면 좋고 토마토에는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칼슘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 조합은 칼슘 더하기 단백질, 비타민 D, 더하기 비타민 C가 모두 들어있어 뼈 건강을 위한 거의 완벽한 아침 식사입니다. 실제로 74세 박연 어르신은 이 아침 식단을 3개월 실천한 결과 허리 골밀도 수치가 3% 상승했고 아침마다 몸이 훨씬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심은 아침 활동으로 빠져나간 칼슘을 다시 채워주는 시간입니다. 추천 식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멸치가루 2스푼, 더하기 들기름 더하기 계란 반숙 비빔밥, 고등어 구이, 케일 더하기 두부가 들어간 된장국. 멸치가루는 칼슘이 풍부할 뿐 아니라 흡수도 빠르고 고등어에는 오메가3와 비타민 D,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있어 뼈 회복에 이상적입니다. 된장국은 케일에서 비타민 K, 두부에서 칼슘과 단백질, 된장에서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80세 정수 어르신은 점심마다 이 식단을 드셨고 4개월 뒤 골밀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뼈가 회복되는 밤 시간대를 대비한 식단입니다. 부담 없이 소화되고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구성이 좋습니다. 추천 식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부 더하기 버섯 더하기 들깨가루탕, 청경채 볶음, 잡곡밥 1공기. 들깨는 오메가3와 칼슘이 풍부하고 청경채는 흡수율 높은 식물성 칼슘입니다. 잡곡밥은 마그네슘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칼슘 대사를 도와줍니다. 82세 호 어르신은 이 저녁 식단을 2달 동안 실천하셨고 밤에 다리 저림이 사라지고 아침에 허리 뻣뻣함이 훨씬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을 통해 하루 1200mg 이상의 칼슘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약을 쓰지 않아도 뼈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이 긴 여정을 따라오셨다는 건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멸치가루 1스푼, 케일 1줌, 치즈 1장, 햇볕 10분,
물 대신 두유 한 잔, 국물 줄이기. 이런 작은 선택이 뼈의 변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뼈는 정직합니다. 주는 만큼 돌려줍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뼈가 다시 강해지는 첫날입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